문이 덜컥 닫히던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같은 곳을 향했다. 숨소리 하나가 길게 늘어지더니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등줄기를 쓸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경고였고 곧 폭발할 진실의 그림자가 방안을 채웠다. 강호의 입술이 먼저 떨렸다. 누나라는 말 오늘부로 끝이야. 단호한 말끝이 탁자 위 머그잔을 가볍게 울렸다. 은호의 심장은 허공에서 흔들렸고 손끝은 힘을 잃은 종이처럼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모았다. 무슨 소리야? 어디서 뭘 들은 거니? 확인했어.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 상속 포기 내 기억 속 우리 집은 단단한 줄 알았는데 전부 껍데기였더라. 강호의 말은 적셔진 천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무게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은호의 과거가 조각났다. 믿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내면에 메아리 쳤고 그녀는 오래된 사진을 끌어안듯 숨을 길게 들이켰다. 지역이 사이로 들어섰다. 그만하자. 진짜 중요한 건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붙잡을지야. 그의 말은 거칠지 않았지만 뼈대가 단단했다. 하루하루를 체력으로 버텨온 노동의 습관이 문장에도 남아있었다. 그는 타협이 아닌 책임을 꺼냈다. 성재는 한 발 물러서서 장면을 삼켰다. 그의 눈동자에는 다른 종류의 파문이 번졌다. 재단 사무실에서 우연히 흘려듣던 대화가 피처럼 차갑게 기억 속으로 되살아났다. 혈연이라는 단어가 귓속을 찌를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어 현실을 직시했다. 자신의 마음이 죄로 변해가는 소리를. 그는 누구보다 선명하게 듣고 있었다. 네가 왜 내 인생에 간섭했는지 알겠다. 강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진짜 누나가 아니라서 더 세게 붙잡았던 거지. 나를 잃을까봐 겁났던 거지. 그 말은 비수가 아니었다. 오래 묵은 울분이 드디어 길을 찾은 울음에 가까웠다. 난 몰랐어. 은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배웠고 믿었고 그래서 너를 챙긴 거야. 가르치려던 게 아니라 같이 버티려던 거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꺾이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마지막 버팀 같은 결이었다. 성재가 숨을 고르고 나섰다. 그만하자. 서로를 찢어놓는 말 지금은 그만하자. 그는 말끝을 눌렀다. 늘 사람들 앞에서. 미소로 위기를 넘기던 습관을 버리고 이번만큼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불안과 결심이 동시에 떠올랐다. 밤 공기가 카페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네 사람의 체온이 각자의 자리에서 식어갔고 남은 것은 침묵의 두께뿐이었다. 그런 밤이면 비밀이 먼저 깨어난다. 익숙한 그림자들이 새 모양으로 늘어붙고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서로의 등을 밀어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 그 시각 고성이는 재단 집무실에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보고서에 적힌 수치는 깔끔했고 기사거리는 곧 준비될 참이었다. 선의를 가장한 영향력과 이미지 관리 그리고 잊혀졌던 과거의 수선. 그녀는 유리잔을 빛에 비춰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시간은 내 편이야. 흔들리는 아이는 결국 기대게 되어 있어. 성재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짧은 메시지 하나. 내일 아침 이사장실로 보낸 사람은 비서였다. 그는 직감했다. 이 부름은 업무가 아니라 경계선으로의 호출이라는 것을.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돌릴 수 없는 위치가 된다. 그는 창밖 어둠에 말을 걸었다. 나는 어디에 서야 하지? 이 지역은 밤이 깊자 공사장으로 향했다. 새벽에나 끊기는 굴삭기 소리를 핑계 삼아 홀로 생각을 정리하려는 버릇이 있었다. 땀에 젖은 장갑을 벗으며 그는 마음속 문장을 따라 적어 내려갔다. 지킬 것 거리를 둘 것 필요할 때는. 앞에 설 것 비혼을 결심한 사람의 고독은 흔히 이기심으로 오해됐느라. 그러나 지역의 고독은 책임의 다른 이름이었다. 어둠 속에서 무너진 건 담장만이 아니었다. 오래된 시간표, 알 수 없는 반복, 대물림처럼 내려온 침묵의 규칙이 차례로 흔들렸다. 그리고 흔들림이 멈추는 지점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 얼굴들은 하나같이 어딘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붙잡고 싶은 무엇이 분명히 있었다. 다음 날 은호는 카페 문을 열며 잠시 멈췄다. 유리문 손잡이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보다가 손바닥으로 닦아냈다.
밤 동안 그녀 안에서 무언가 굳어졌다. 울음은 멈췄고 대신 질문이 또렷해졌다.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나는 어디까지 나로 남을 수 있는가? 아침 손님들이 몇 잔의 커피와 함께 분주하게 말을 섞고 떠나자 성재가 조심히 들어왔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말과 동시에 그는 뒤로 물러섰다. 위로가 간섭이 되지 않게 하려는 거리가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 힘들면 기대도 돼. 짧은 말이었지만 충분했다. 곧이어 지역도 들어왔다. 그는 말이 적었다. 카운터 뒤에서 종이컵을 빼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뜨거운 거 손대지 말고. 사소한 주의 하나에 그의 마음이 다 담겼다. 서로 다른 길로 같은 사람을 향하는 두 시선이 매달린 순간 카페 안의 공기는 말보다 촘촘해졌다. 정오를 지나자 재단 측 연락이 왔다. 장학 프로그램 속의 영상 촬영 제안 문장은 공손했고 조건은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문장들의 배열에는 익숙한 냄새가 있었다.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선택하게 만드는 방식. 은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제안은 기회 같았지만 동시에 올감이었다. 성희는 창가에서 회의록을 넘기며 다음 수를 정리했다. 장학, 전시, 인터뷰, 그리고 작은 호의들. 사람의 마음은 호의의 연속에 약해지고 어느 순간 스스로 돌아가기를 선택한다. 그녀는 오래전 꺼내지 못한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이상철. 한때 불꽃이었고 지금은 재가 된 사람. 그러나 재에도 열이 남는다. 그 열은 예기치 못한 순간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그 무렵 이상철은 거실에 놓인 신문을 접었다. 조옥래가 차를 내오며 물었다. 요즘 얼굴이 더 마르네. 그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부드러운 미소 뒤에서 한 문장이 고개를 들었다. 말하지 못한 과거가 누군가를 상처로 만든다. 그의 손등 위에 김다정의 손길이 얹혔다. 다정은 말했다. 당신이 지켜온 침묵이 옳았는지 확신이 없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옳음보다 덜 아프게 하려 했지. 그런데 덜 아픈 길이란 게 있는지 모르겠어. 저녁 무렵 성재는 이사장실 문을 밀었다.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앉아. 목소리는 매끈했고 표정은 읽히지 않았다. 가끔은 멈추라는 말이 필요해. 감정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쓸모없는 용기가 되기도 해. 성재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은호는 누구입니까? 내 딸이야. 그녀는 숨기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게서 벗어난 적 없어. 세상에 이름을 내놓지 않았을 뿐이야.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한텐 마음이 있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젖혔다. 마음은 물과 같아. 그릇을 만나 모양을 바꾸지. 저는 그릇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재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그 아이를 이용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경고가 아니라 간청에 가까웠다. 고성희는 웃지 않았다. 이용이라는 단어는 약자가 강자에게 쓰는 비명이지. 나는 그 아이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내가 말리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손을 내밀겠지. 그날 밤 은호는 혼자 방에 앉아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성희가 건넸던 기념품 작가의 서명이 새겨진 펜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연습장 첫 장에 글자를 적었다. 나는 나다. 그 글자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다음 줄에 또박또박 더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지역은 새벽에 눈을 떴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 곳을 응시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고요 속에서 다짐이 굳었다. 나는 기대가 아니라 방패가 되겠다. 사람을 보호하는 일은 서류가 아니라 자세로 증명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침 뉴스에 재단 장학 소식이 크게 실렸다. 사진 속 고성희의 표정은 온화했다. 그러나 문장 속 투명성 강화라는 표현은 오래된 숨구멍처럼 익숙했다. 이상철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오래전 이름 없는 골목에서 꺼내지 못했던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렸다. 성희야, 그만하자. 말하지 못한 그날의 침묵이 오늘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조옥래는 손주들 이야기를 꺼내며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김장수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나이 들어 좋은 건 오래 참았던 말이 언젠가 빠져나온다는 거지, 나쁜 건 너무 늦게 나온다는 거고. 두 노인의 대화는 서랍 속 편지처럼 조용히 닫혔다 같은 시각. 이지화는 박영란을 수행하며 갤러리 일정표를 확인하고 있었다. 영란은 조용했다. 좋은 작품 앞에서만 숨을 고르게 쉬었다. 이지화는 자신에게 놀랐다. 누군가의 속도를 맞춘다는 것이 이렇게 쉽고도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는 이제야 알았다. 그 순간 영라가 낮게 물었다. 사람을 믿는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지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믿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매일 아주 조금씩. 한낮에 햇살이 기울어갈 때 은호에게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오늘 저녁 잠깐 시간 괜찮겠니? 고성이었다. 그녀는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 대신 선택지를 몇 개 던졌다. 호텔 라운지, 조용한 다실, 재단 옥상 정원. 은호는 마지막을 골랐다. 바람이 통하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원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의 발끝을 스쳤다. 고성이가 먼저 말했다. 고개를 들어 흔들릴수록 앞을 봐. 그녀는 위안을 줬다. 그리고 불안을 심었다. 너는 선택해야 해. 내가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언제든 널 타인의 좌석에 앉힐 거야. 저는 제자리에서 싸워보려고요. 은호가 흔들리면서도 말했다. 누군가의 계획이 아니라 제 결정으로.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다만 기억해. 결정에는 값이 붙어 있어. 그녀가 자리를 뜨자 정원 난간에 걸린 바람종이 울렸다. 그 소리는 경쾌했지만 길게 남았다. 그날 밤늦게 성재가 카페 앞에서 망설이는 사이 지혁이 먼저 나타났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걸렸다. 성재가 말했다. 지금은 내가 들어가겠다. 지혁이 막아서지 않았다. 한마디만 하지. 성재가 멈췄다.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나는 다 안다. 그런데 우리 둘 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은호가 중심이야, 우리 마음이 아니라. 잠시 침묵이 떨렸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은 맞다. 성재는 조심히 문을 열었다. 카운터 너머 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말들이 떠다녔다. 그는 단정하게 말했다. 내가 오늘은 내 옆에 앉을게.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 말은 그 자체로 약속이었고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었다. 새벽녘 강호는 동사무소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뽑아온 사본 한 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종이의 흰 부분을 번지게 비쳤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진짜가 뭔지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 말엔 분노보다 허기가 많았다.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마음은 때로 가장 시끄러운 언성으로 나타난다. 며칠 뒤 재단 전시 준비 회의가 시작되었다. 보도 자료에는 은호의 이름이 중립적으로 적혔다. 작가와 공간을 잇는 기획자. 그 한 줄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름은 사람을 데려간다. 어떤 이름은 사람을 올가맨다. 이번 이름은 둘 다였다. 은호는 매대 배치와 관람 동선을 자신의 인테리어 감각으로 재빨리 고쳐 잡았다. 회의장을 나서는데 성희의 비서가 은밀히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혼자 있을 때 열어보세요. 봉투의 두께는 얇았고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처럼 낡은 종이가 접혀 있었다. 은호는 바로 열지 않았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날 저녁 이상철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꺼냈다. 오래전의 합의서,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약속들, 그리고 두 줄에 잡힐 문장. 누구도 다치지 않게 언젠가 말하자. 그는 그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주먹을 쥐었다. 말하지 않음이 보호가 되지 않는 날이 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일지 모른다. 다정은 그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당신이 말하면 내가 곁에서 함께 설게. 말은 간단했지만 함께 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로의 그림자를 밟지도 발끝을 밀지도 않으려면 발의 각도부터 바꿔야 한다. 두 사람은 오래 서 있었다. 이튿날 작은 파문이 번졌다. 지역의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불거졌고 그와 같이 일하던 동료가 위태롭게 매달렸다가 간신히 구조됐다.
언론의 짧은 속보가 휙 지나갔다. 지역은 자책했다. 내가 조심했어야 했다. 그날 밤 그는 스스로를 벌주듯 도면을 다시 그렸다. 선 하나의 두께까지 바꾸는 집요함으로. 그러는 동안 성재는 회사에서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켰다. 숫자로 증명하는 방식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서류의 모서리를 들쳤다. 증명이라는 단어는 구원 같기도 하고 감옥 같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단단해져야 한다 그러나 굳어지지 말자. 밤하늘이 유리처럼 얇아진 시각. 은호는 마침내 봉투를 열었다. 낡은 종이 아래에는 짧은 기록이 있었다. 빛바랜 날짜 옆에 적힌 2개의 이름. 낯설지 않은 조합. 그리고 메모 한 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라도 그녀의 손이 멈췄다. 눈동자에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떠올랐다. 누군가의 선택이 자신의 생을 바꿨다는 사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길로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번호 하나를 눌렀다. 만나고 싶습니다. 받는 사람은 이상철이었다. 그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보자. 둘은 공원 벤치에서 마주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은호가 먼저 물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상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말은 정직해도 잔인해. 그래서 멈췄다. 그런데 멈춤이 더 잔인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편안하지 않았어. 누가 나를 결정했는지 이제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가 결정할 겁니다. 은호의 말은 짧았으나 결이 단단했다.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오래된 인간의 무게가 들어있었다. 만남 소식은 금세 어딘가로 흘렀다. 성인은 늦은 밤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여전히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혹은 흔들린 채로도 서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결말은 내가 정한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변수가 닫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지강호의 이름으로 대출 계약서가 돌고 있었다. 보증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명은 익숙한 필체였고 날짜는 최근이었다. 돈의 흐름은 누구의 호의로 위장되어 있었고 시작점에는 재단과 연결된 작은 협력사가 찍혀 있었다. 작은 균열 하나가 벽 전체를 흔든다. 여기서부터 균열은 소리 없이 번졌다. 지역은 서류 사본을 확보했다. 그는 성재에게 연락했다. 이건 같이 봐야 한다. 둘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지만 더 큰 위험 앞에서는 같은 편이 되는 법을 배웠다. 성재는 빠르게 표를 그렸다. 돈의 경로, 날짜의 배열, 서류의 출처 논리의 사다리가 서자 누구의 그림자가 문장들 사이로 떠올랐다. 그림자의 주인은 명확했다. 그러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칼날은 되돌릴 수 없었다. 지역이 말했다. 확신이 필요해. 성재가 답했다. 증거를 더 모으자. 그 사이 은호는 강호를 찾아갔다. 내 이름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어. 강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또 속이자는 거야? 이번엔 돈으로? 아니, 이번엔 내가 이용당하고 있어. 은호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가 같이 막자. 그 말은 과거를 붙잡자는 부탁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쓰자는 제안이었다. 며칠 뒤 재단 전시 리허설 날 로비에는 꽃다발과 명단표, 반짝이는 조명이 놓였다. 사람들은 선의를 믿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 표정들 사이로 4사람이 도착했다. 은호, 성재, 지역, 그리고 강호 각자의 발걸음에 다른 의미가 매달려 있었다. 방의 가운데에는 길게 덮인 테이블 하나가 있었다. 그 위에 작은 봉투들이 줄지어 놓였다. 행사가 시작되자 누군가가 마이크 없이 조용히 문장을 읽었다. 기부는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문장은 아름다웠다. 아름다움은 때로 해명을 지우는 장식이 된다. 그 순간 지역이 테이블 위 봉투 하나를 들어 올렸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다. 봉투 안에는 협력사와의 내부 합의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보증일란에는 공란 부속 문서에는 이름 하나가 반복되었다. 지강호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각주처럼 적힌 한 줄 프로그램 참여자.
가족의 긴급 생활자금 지원 성재의 눈이 매서워졌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지원이 아니라 빚입니다. 표현을 바꾸면. 실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고성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여기까지 왔구나. 그녀가 입술을 열었다. 좋아, 그럼 묻자. 너희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지? 질문은 위협이 아니었다. 경계선의 확인이었다. 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버틴다는 말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선택은 값이 따른다고 말했지. 고성이가 답했다. 감당할 수 있겠니?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절을 더는 당신의 이야기 속 인물로 두지 마세요. 저는 제 이야기의 주인공이니까요. 그때 뒤편에서 조용한 기침 소리가 났다. 이상철이 왔다. 그는 단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말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오래전 나는 비겁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상처들을 만들었다. 이제라도 바로잡겠다. 말의 톤이 방 전체의 공기를 바꿨다. 진실은 때로 서류보다 무겁다. 고성이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 와서 무엇을 바로잡겠다는 건가? 이상철이 답했다. 사람을. 그 순간 계단 난간 위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누군가 급히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고 사람들의 숨이 짧게 멎었다. 지역이 가장 먼저 뛰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사람을 붙잡았다. 순간의 선택이 한 생을 구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과 안도의 숨이 뒤섞였다. 짧은 소란이 지나자 방 안은 이전과 다른 침묵에 잠겼다. 침묵 안에서 각자의 선택이 또렷해졌다. 성재는 어깨를 펴고 서 있었다. 은호는 눈물을 훔치지 않았다. 지역은 숨을 고르면서도 주위를 살폈다. 이상철은 더 숨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고성이는 미세하게나마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결말을 바꾸는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변수들이 많았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강호가 한쪽으로 은호를 불렀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오래된 매듭을 느슨하게 했다. 지금부터는 내가 내 편 할게. 그는 서툴었지만 진심이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의미를 얻는 순간 사람의 등이 펴진다. 밤이 깊었다. 각자는 다른 길로 흩어졌지만 길 위에 공통점이 분명해졌다. 누군가는 증명으로, 누군가는 보호로, 누군가는 고백으로, 누군가는 결별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가 누군가의 책상 위로 미끄러졌다. 봉투 겉면에는 단 한 줄 다음 장. 그 문장은 경고도 약속도 아니었다. 단지 계속되리라는 사실의 표식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김다정은 시장길에서 우연히 고성희와 마주쳤다. 짧은 인사가 오갔고 말끝이 차가웠다. 다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들은 숫자가 아니에요. 성희는 한치 물러서지 않았다. 현실은 감정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에는 각자의 세월이 겹쳐 있었다. 다정은 마지막에 말했다. 현실을 핑계로 사람을 부수지 마세요. 그 한마디는 오래 울렸다. 저녁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캔버스를 세워두고 멈춰섰다. 이지환이 문가에서 기다렸다. 늦었네요. 영나가 고개를 들었다. 색이 자꾸 튄다. 마음이 흔들리나 봐. 이지환은 말없이 스탠드를 조정했다. 빛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달라졌을 뿐. 그는 어색한 위로를 건넸고 영나는 작은 미소로 화답했다. 사람은 서로의 서툼에서 안심을 얻는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